지구상에는 별의별 미친 동네가 다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철근 대신 대나무를 써서 강풍에 아파트가 넘어가질 않나, 지가 닭인 줄 아는 개가 있질 않나, 뒤에 도청장치를 심질 않나,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는구만. 그리고 우리의 땅도 그렇죠. 운석이 날아와 빵꾸를 내질 않나,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질 않나, 백두산에 괴물이 살질 않나. 이렇게 언제나 다이나믹하고 온갖 기상천외한 일이 다 벌어지는 우리의 땅,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독특한 지형 5곳을 선정해봤습니다. 독특한 지형하면 역시 아프리카죠. 천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륙인 만큼 독특한 지형도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정한 곳은 바로 죽음의 호수라 불리는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 왜 죽음의 호수라 불리냐고요? 이 사진들을 보시죠. 이 사진은 사진작가 닉 브렌트가 이곳 나트론 호수에서 찍은 동물 사체들 사진입니다. 지옥의 실사판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 실제 존재하는 곳이죠. 붉은 호숫물과 음산하게 죽은 시체들이 이곳이 왜 죽음의 호수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호수로는 드물게 탄산수소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 호수물이 강한 염기성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에 강한 붉은 박테리아만 살 수 있어 호수물이 붉은색이라고 하네요. 또한 강한 염기성 물이기에 호수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녹아내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많은 이유는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올 도이뇨 화산 때문인데요. 이 화산의 마그마가 호수에 유입되면서 마그마에 있던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호수에 유입된 거죠. 또한 염기성이 강한 이 호수물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 이곳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마치 미라처럼 혹은 돌처럼 굳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새하얗고 상큼한 것이 아주 그냥 포카리 스웨트 새 광고를 찍어도 될 정도인, 소개하겠습니다. 터키의 파무칼레. 이곳은 터키 데니질리에 있는 온천지대인데요. 이 온천은 작은 분지 형태의 구덩이가 층층이 계단식으로 쌓인 언덕 꼭대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덕분에 정상에서부터 물이 계단식 구덩이를 층층이 채우며 내려오죠. 또한 이 온천수에는 석회 성분이 풍부해 흘러내리는 동안 언덕을 모두 석회 성분으로 덮어 새하얀 경관을 자아냅니다. 석회질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석회는 별거 아닙니다. 석회질은 탄산 칼슘을 포함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조개 껍데기가 쌓여 폐사층을 이루면 형성됩니다. 즉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주로 석회질, 석회암인데요.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옥천지향사 쪽이 예전에 바다였거든. 석유 만들어주는 공룡들은 안 와서 죽고 조개들만 잔뜩 죽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곳 파무칼레의 석회는 조개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석회 물질은 조개 껍데기가 아닌 지열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트레버틴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특수한 석회지대죠. 여러분은 인생샷이 있으십니까? 아, 있다고? 아,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게 무슨 인생샷이냐 그런다고?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아무렇게나 대충 찍어도 다 인생샷이 되는 인생샷 스팟,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온통 새하얀 소금 세상과 마치 거울처럼 지면을 똑같이 비춰주는 호수물은 인생샷을 찍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아, 근데 소금 사막인데 왜 호수가 있냐? 원래는 사막입니다. 건조한 기후 탓에 물이 모두 말라 소금 결정만 남은 사막이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12월에서 3월 우기 기간에는 비가 많이 내려 이 시기에만 20에서 30cm의 얕은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지? 아, 그래서 요즘엔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도 불러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곳이 바로 볼리비아란 것입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내륙 국가죠. 그런데 어떻게 내륙 국가에, 그것도 해발 3653m 고지대에 뜬금없이 소금이 있을까요? 아, 원래 이곳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에 의해 땅이 솟아올라 내륙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빙하기 이후 여기에 고인물은 이곳의 건조한 기후에 의해 전부 증발해버리고 소금 결정만이 쌓여 지금의 소금 사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과학, 한국지리, 지구과학 이런 과목을 통해 지각에는 판이 존재하며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 안 배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혹시
지각에는 이러한 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판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얘들이 움직이다 서로 부딪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수심 11km의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신기한 판의 경계.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 실제로 이 경계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 히말라야 산맥 수 킬로미터 아래 혹은 바닷속 11km 아래에 있는 이 경계를 무슨 수로 볼 거야. 하지만 이 경계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 전체가 사실상 지질 박물관인 아이슬란드 싱벨리어 국립공원에 가면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경계를 직접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이 두 판의 경계 위에 있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진에 보이는 절벽의 한쪽은 북아메리카판이고 다른 한쪽은 유라시아판입니다. 그리고 이곳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발산 경계로서 실제로 2cm씩 매년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학의 범위는 단순히 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학의 연구 범위는 지표 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다 해당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리학에서 배우는 것을 보면 경제지리, 교통지리, 환경지리, 대기과학, 수문학, 문화지리, 여행지리 등등 아주 그냥 온갖 것을 다 배워. 지리학 지리죠. 그렇기에 주제가 지리학과 출신이 뽑은 독특한 지형이지만 바다도 땅 위에 있는 것이니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모리셔스의 수중폭포. 아프리카 인근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 가면 이런 수중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헬기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위성 사진에도 선명하게 드러나 구글 어스에서도 보인다고 하네요. 보고 있자면 빨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곳이 실제로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폭포는 아니라고 합니다. 페이크다. 해류에 의해 모래들이 끌려 들어와 만들어지는 일종의 시각적 환상인데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선 이 섬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해저에는 평원과 산맥, 깊은 구덩이 등이 있는데 이 깊은 구덩이 등의 해저 지형 때문에 이곳에서는 해류가 소용돌이 칩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에 의해 주변의 모래가 함께 끌려 들어오고 이 모래들의 움직임이 마치 수중폭포와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바닷속 깊은 구덩이에 의한 강한 소용돌이가 만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